네, 신기한 기후학교 최근 몇 달째 전국 각지의 바이오가스 취재해서 들려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기후 나오시기 전에 꼭 취재를 하고 수치나 실적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취재하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걸 일부러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네. 한 건데 주식회사 이천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네. 네. 주식회사 이천 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 이천 바이오에너지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경기도 설성면에 있는 네. 농업회사 법인 이천 바이오에너지거든요. 네. 여기 이천 지역이 그 축산 농가가 많아요. 설성면에는. 네. 그래서 35개 호의 농가가 있고 네. 거기에 5만 8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여기가 일일 275톤의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현재 여기 설성면에 있는 주식회사 이천 바이오에너지는 일일 70톤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천시 설성면이죠. 네, 그러면 이천시 네. 설성면에 일일 70톤의 그 바이오 그 가축 분뇨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차이가 심하죠. 275톤인데 70톤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가축 분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천시와 함께 네. 사업을 들어가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자원 공동화 시설 지원 사업에 채택이 돼요. 그래서 196억의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일 처리하는 톤수를 140톤을 더 증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70 플러스 140이 네. 되나요? 그러면은 총 210 210톤. 210톤, 275톤하고 그래도 차이가 있지만 네. 나머지는 공공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에서. 예, 공공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든지 이런 데서 감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210톤이면. 그렇게 해서 196억의 사업비로 140톤을 더 증가하고 또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도 증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주식회사 이천 바이오에너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천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축산 농가가 있고 네. 그리고 농업을 짓는 경종 농가가 있고 그 앞에는 로컬 푸드 매장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시설 그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는 없는데 이번 사업으로 해서 그것까지도 설치가 되는 거죠. 아, 스마트팜까지요. 그래서 한 마을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고 바라보면 될 것. 원래도 구성돼 있었고 이번에 더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얘기할 때마다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이 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주식회사 바이오에너지에서는 2년여 동안 계속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왔어요. 교육도 같이 하고 토론회도 같이 하고 선진지 탐방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이천에 있는 이 주민들이 이천 설성면에 있는 주민들이 그 수용성 측면에서 높아진 거죠. 그런 수용성이 높아진 측면에서는 주식회사 이천 바이오에너지의 환경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신뢰성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세 가지를 요청하면서 시설 증축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 가지 요구사항이 뭐냐면 축산 분뇨 악취 없는 빨리 해결해서 악취 없는 축산 분뇨하자. 또 하나는 에너지 자립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건축하자. 그래서 농사를 네. 짓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축 순환이라고 해서 퇴비와 이런 것들이 다시 순환 구조로 농사를 짓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시설 증축을
허락을 한 거죠. 아, 네. 지금 이천에서 축산단지가 많다고 알려진 이천에서 지금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천시 설성면에서 예, 시작한 거죠.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70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에서 네. 140톤을 증가하는 사업을 받은 거죠. 네.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이천에서 바이오가스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이 설성면의 축산 농가가 38개면은 33집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38개 집인 거죠. 축산 농가니까. 네. 네. 아, 제가 다르게 얘기했나요? 그랬어요? 저 같은 뜻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축산 농가가 38개의 집이 있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지금 5만 8천 마리 돼지를 기르는데, 네, 그렇죠. 하루에 가축 분뇨가 275톤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취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저도 그렇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다수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이 네. 숫자로 275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5만 8천 마리 돼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1톤 트럭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셔도 되고요. 네. 그 가축 분뇨가 가스가 되는 게 지금 하루에 70톤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네. 지원 사업을 받아서 네. 21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네.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그럼 선생님이 기뻐하실 소식이네요. 네. 기뻐하고 또 제가 이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네. 농림축산식품부 이 사업이 선정될 때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여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이셨어요? 주민들이 먼저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 축산 농가의 이 축산 냄새가 심각하니 네. 처리를 해달라. 근데 이런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악취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스마트팜 에너지 자립 거기서 짓는 나오는 거. 에너지로 자립형 네. 스마트팜을 예,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10톤의 규모가 되고 나면 축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쌓아두었어야만 하는 가축 분뇨를 더 빨리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이내에 하게 되면 냄새가 또 덜 나게 되고 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빨리 처리하게 되면 에너지와 화요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사실 가스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리고 따끈따끈한 분뇨로 가스를 만들어야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팜 시설을 네.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스할 때 열병업 발전기에서 전기랑 열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면 전기는 한전에 판매를 하고 네. 열은 폐열이라고 해요. 네. 거기서 발생한 열은 스마트팜 시설 원해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마트팜 시설 원해 농가로 가는 거예요. 열배관을 타고. 그래서 여기 열배관을 타고 여기에 가면 여기에 스마트팜 에너지 자립 하우스에서 쓰여져야 되는 전기보다 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폐열이 오기 때문에. 폐열까지 오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바이오 가스 하고 나면은 부산물이 남아요. 가스는 네. 올라가서 가스가 되고 나머지 찌꺼기 부산물이 남는데 이 부산물에서 액비와 퇴비를 생산하는데 친환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액비와 퇴비를 생산한 것으로 이천시 전역에 이게 살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농사를 짓는데 퇴비가 다시 순환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축 순환의 농사를 짓 수가 있는 거죠. 경축 순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농경할 때 경자고 축산할 때 축자. 그렇죠.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경작을 하는 거랑 순환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요구했던 축산 분뇨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너지 자리 스마트팜 시설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또 경축 순환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같이 부합하게 만들 수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하고
마을 주민들이 상생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그게 또 경기도 이천시에 있다는 게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1부, 2부 퀴즈에 정답 보내주신 분들 4부, 5부에 김치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보내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1부, 2부에 보내시고 4부, 5부에 이제 망설이고 못 보내시더라고요. 또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 선생님께 제가 지금 사뭇 당황하면서 말씀을 들은 게 취재하신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취재하신 이유를 쭉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본론으로 가셔가지고 이천시 설성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떡하지 퀴즈 정답 다 나갔네 그랬는데요. 네, 퀴즈 정답을 그래도 격식을 맞춰서 네. 격식을 갖춰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무슨 쌀밥을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은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경기도 네. 내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입니다. 순대도 유명하고 쌀밥도 유명한데요. 돼지를 많이 키우면 축산 분뇨와 냄새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 지역에서는 냄새도 확 줄이고 축산 분뇨로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이천, 2번 인천. 선생님 정답은? 말씀드렸듯이 이천입니다. 네, 이천입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5부에서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에디 킴이 부릅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4부에 이어서 5부도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과 함께 경기도 이천의 돼지농장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2236님이 오늘도 오늘의 기후에 출석합니다. OBS 개국 이후 퇴근길 프로그램이 벌써 2번이나 개편됐지만 퇴근길에 들으시는 게 2번 바뀌셨군요. 그래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기후입니다. 감사합니다. 2236님. 저희가 좀 자리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네. 다 이제 퀴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내셔가지고 퀴즈 선생님과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5692님 이천으로 쌀밥 먹으러 갔더니 밥뚜껑이 여니까 밥 아래 쌀룬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더라고요. 이천 쌀 맛있습니다. 그러셨는데 맞아요. 이천에 가면 사실 한정식 집들 유명한데 반찬보다 쌀밥이 맛있어서 맛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윤희님 퀴즈 보내셨군요. 근데 오늘의 기후와 찰떡처럼 맞게 된 기분이에요. 운전을 잠깐 쉴 때 퀴즈가 나와서 정답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최윤경님 이천은 국민학교 친구가 지역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지역입니다. 4318님은 새싹 문자 주셨네요. 이천 쌀밥 진짜 맛있죠. 한종혜님 쌀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요. 이천에 돼지 많다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퇴근 시간대에 딱 어울리는 곡을 선곡하시네요. 짱 하고 보내주셨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지난 방송 때 청취자 질문이 있었어요. 정상숙 선생님 답변 꼭 기다린다고 하셔서 지금이라도 여쭤보는데요. 정상숙 선생님께 여쭈고 싶어요. 네팔에서는 소똥을 모아서 가스 발생시켜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했어요. 가스 밸브도 있고 도시가스 사용과 똑같다고 방송 나오는 걸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나요? 소를 많이 키우는 지방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는 질문을 청취자 3145번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 오늘 주신 질문도 혹시 선생님 가시고 나서 주시는 질문 있으면 체크했다가 또 다음 나오실 때 이렇게 여쭤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저는 어떤 한 분이 네. 자신의 집에서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어렸을 때 가스화해서 부엌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오. 의외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나 온수 공급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데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여기도 나오셨는데 적정기술의 강신호 박사님 아, 거기 네. 농장에 가면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있어요. 아, 강신호 예. 선생님은 정말 많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네, 정말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기술은 주변의 자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주변의 자원을 이용해서 파란 통에 혐기성 소화조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혐기성 소화조는 뭐냐면 밀폐된 소화조예요. 네, 완전히 네. 밀폐된 소화조예요. 소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맨 처음에 소똥과 물을 섞어서 넣는데요. 소똥과 물을 섞어서 넣으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발효되면서. 미생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생기면 물과 같이 섞어서 여기에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입 공간이 있는 거죠. 네. 막아놓지만 투입을 하면은 이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가 네. 거기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얘네들이 가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냄새 이렇게 나는 가스들 맡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가스가 생기면 이 가스는 기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가스가 생기는데 혼합가스의 대부분이 메탄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그 음식물 도시가스 쓰레기에서. 메탄 얘기한 적 네, 있었잖아요. 네. 도시가스에 그게 메탄이라고. 네. 메탄이 생기면 이 메탄을 위에서 포집을 하는 거예요. 포집해서 배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배관으로 연결을 해서 가스 이거 뭐라 그러죠? 브루스타 같은 그 가스에 네. 연결을 해서 불을 켜면? 거기서 불을 켜는 거예요. 아. 이걸 적정 기술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분이 농사를 짓다가 네.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국을 데워 먹기도 한다고 그 하시더라고요. 메탄가스로요. 예, 그 아하. 메탄가스에. 근데 요즘처럼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생물이 훨씬 활기차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가스가 훨씬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스가 많이 되면은 더 많은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6월 정도쯤면 꽤 많은 메탄을 모을 수가 있어서 그때는 그 메탄을 이용한 가스불로 부침개를 조리하셔갖고 이웃 주민들하고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혐기성 소화제는 밀폐돼 있어서 냄새도 밖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그래서 강신호 박사님 재생에너지 얘기할 때 네. 나오셔서 바이오가스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예. 당신은 잘 모르고 정상숙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그러시던데 대개 지금 그걸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정말 저는 뭐 그 어디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양광을 직접 우리 집에 설계할 수 있어요 자립형으로? 네. 그럼 무조건 강신호 박사님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와서 또 막 적정 기술로 만드시나요? 바빠지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적정 기술로 할 수 있는 예. 걸 방법을 찾아서 예. 만든다. 예.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미 구축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가스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지만 외국 제품 중에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해요. 어떤 제품? 예. 현기성 소화제를 판매하는. 현기성 소화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투입구 있고 포집하는 장치 있고 배관통에서 가스랑 연결하는 장치까지 완전히 세트로 구비된 거를 판매를 하는데 인터넷에 바이오 디제스터를 좀 쳐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원리까지도 다 나와요. 아. 설계도까지도 나오고. 근데 그거를 네. 사용하자고 집에서 막 소나 돼지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그 예. 농촌. 농촌에서.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자립할 수 있어요. 에너지도 자립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 인간도 분유를 배출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퇴비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청개구리님이 분뇨를 뭉쳐서 말린 다음에 불을 떼면 잘 탑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특히 소똥은 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네.
네, 여러분 예전에는 실제로 네. 그렇게 사용했어요. 소똥을 말려서. 아. 그 가끔 외국에 뭐 걸어서 세계 아프리카나 속으로 이런 데 나오면 나와요. 네. 네, 낙타똥도 네, 막 네, 맞아요. 그런 거 말려가지고 네. 불을 뗄 때 쓰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천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세련된 기술로 그렇죠. 어떤 그 바이오가스 사업을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규모도 대규모이고 네.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축산 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나라는 지금 현재 큰 규모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천 바이오에너지에서 하는 것도 큰 규모 2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인 거죠. 네. 그래서 196억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조달되나 했더니 지원 사업을 보니까 5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네. 20%는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천시랑 같이 공모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천시에서 20%가 지원이 나오고 10%의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억이면 19억 6천이 자부담이 있는 거고 거기에 20%는 상환해야 되는 정부의 융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한 8% 전체 금액의 8%가 본인의 투자고. 아니요. 전체 금액의 10%가 본인의 투자고. 근데 그 중에 2%는 제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 네. 그러니까 100%에서 196억 중에서 50%가 정부 지원, 20%가 정부 융자, 네. 그리고 20%가 시 지원, 네. 10%가 자부담. 네. 결국 10%는 자부담으로 간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과 경기도 이천의 돼지농장 바이오가스 시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들으시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을 듯해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선생님께 좀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과 경기도 이천 돼지농장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한종혜 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소와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서 전부 의무화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메탄가스 천연연료가 활성화되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비용이 크면 부담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네네. 의무화됐으면 좋겠다. 비용이 크면 부담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 질문이 네. 있는 듯해요. 그 두 가지 질문에서 그 의무화 부분을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2023년 12월 30일 날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 시행령에 보면 2050년까지 유기성 폐기물, 사실 저희는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폐자원의 80%를 바이오가스화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생겼습니다. 의무 규정이 80%까지. 네, 그래서 2025년에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야 되고요. 2026년서부터는 민간 업체들도 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뭐 해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규모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2050년에는 80%면 사실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네. 26년 남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축산 농가에서 컴플레인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를 짧게 나누면 현재 축산 농가는 축산업으로 수입을 창출하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 작은 규모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거든요. 작은 규모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정비가 돼서 갖춰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면 축산 농가에서 수익이 더 창출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적 측면으로 아까 이천 바이오에너지를 접근해 보면 여기에 1년 예산을 계산한 걸 봤어요. 그래서 총 수입이 33억 4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출 비용이나 운영비를 다 빼고 나면 1년의 수입이 10억 7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역이요? 이천 바이오 에너지만. 네. 이천 바이오 에너지만. 오늘 2천만요. 소개하는. 예, 네. 이천 바이오 에너지만. 그 이천 바이오 에너지에서만 그 수입이 나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바이오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데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는 정말 수입이 큰 지역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우 농장하고 그 산림 바이오매스를 하는 괴산을 2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괴산은 사실 수익성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성우 농장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는 수익이 꽤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우 농장도 그렇고 이천 바이오 에너지도 그렇고 10억 7천의 순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수익적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바이오가스 에너지는. 지금 현재는 대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이 꼭 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의 수익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체계로 간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사실 덴마크의 기술력이 많이 투입된 거예요. 건가요? 큰 규모가. 근데 독일은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소규모로 많이 해요. 축산 농가 위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대규모로 할 때는 축산 농가들이 하기 좀 힘들지만 네. 만약에 하려면 저는 축산 농가들이 연합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합 제가 사실 원고 쓴 것에 그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지원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좀 제가 써놨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미뤄두고 연합해서 해서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을 설치를 하고 제도적으로 정비돼서 이걸 전기로 판매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축산 농가가 축산업으로만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제 독일처럼 전기를 판매하는 수익까지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재도 수익성은 굉장히 크고요. 네. 큰 플랜트이다 보니까. 그러면 의무화되는 거는 앞으로 2050년까지 우리가 유기성 단계별로, 폐사원의 80%를 다 해야 되니까 의무화가 되는 거고 네. 비용은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독일 모델이든 덴마크 모델이든 수익성이 큰 사업이다 이것이. 네. 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신 얘기가 많을 텐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서 마무리로 선생님께 저희에게 총정리를 해주세요 하고 진행자가 휙 던져버리면 힘드시겠죠. 하고 싶은 말만 해야죠. 네. 선생님 마무리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사실 이 바이오가스화를 지금 몇 회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로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친환경적인 퇴비와 액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그 밭에 뿌려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순환되는 구조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저는 바이오가스화에 대해서 왜 이 꼭지를 잡고 이렇게 열성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태양이 뜰 때라는 간헐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배터리가 많이 발달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저는 바이오가스화로 에너지를 간헐성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유럽의 바이오가스에는 가축분뇨 말고도 다른 바이오 에너지원들이 더 있는데 20% 이상을 지금 충당하고 있고 2050년에는 30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제로 했던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덴마크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도시가스에 바이오가스가
갈 수 있는 시기를 좀 그려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덴마크에서는 이 가축 분뇨를 전부 다 바이오가스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바이오가스화 하는데 거기에 23%가 도시가스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23%가 2020년 자료니까 네. 지금은 훨씬 높아졌을 것 같고요. 네. 2050년에는 100%를 축산 분뇨로 만든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에 넣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도시가스와 연결된 바이오가스. 네,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또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